9시 31분입니다. 대민경제TV 개량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스코 등등 이 빅4가 위축되니까 2차 전지 전반이 지금까지는 움찔하고 있습니다. 움찔해서 하락 종목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움찔하다가 이들은 다시 각자는 상승폭이 커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게 첫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가 고개를 좀 숙이니까 AI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들이 지금 보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전고점 와 있는데, 이게 쌍봉을 만들고 자빠질지 아니면 돌파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물론 지금 ISC나 미술페타시스 같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또 신고가를 내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게임즈 조용하고요. 엔터 오늘 좀 강세군요. 엔터는 지금 YG가 블랙핑크와 지금 8월이 계약 만료인데요.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니까 YG가 지금 주가가 소강 상태죠. 그래서 YG는 지금은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재계약이 됐다 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거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크게 빠지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2030 이 K 컬처가 전 세계를 해서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몽골이 대한몽골이라고. 네, 몽골 나라 이름이 대한몽골이라 그럽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 너무 잘해가지고. 네, 참. 그래서 이제 몽골에 지금 가 있는 유튜브 보니까요. 네, 몽골은 한국이라고. 그런데 몽골 사람 만나보니까 다 춘천에 있었다, 시흥에 있었다, 다 그러더라고요. 몽골 분들이 눈에 참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자, 루닛이 오늘 AI가 움직여 다시 루닛이 고개를 끄는데, 자, 루닛이 지금 21선을 깨고 뭔가 분위기 안 좋았는데 다시 반전을 마련할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뷰노. 다음에 조선주들도 살짝 고개를 듭니다. 방산주들도 고개를 좀 드네요.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거, 포스코 지금 포스코 교죠. 포스코 관련주들 지금 개인들이 막 포스코란 이유로 막 붙었는데, 오늘 포스코 고점 잡은 분들 좀 고통스럽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산타는 걸님, 네, 중디 한투 기사가 떴네요. 중디, 네, 중앙 DNA. 요즘 중앙 DNA 보면 속이 많이 상하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시고, 주식을 제가 할 때 그 말씀들 일단 안 깨, 저랑 공부하냐, 일단 안 깨져. 둘째 덜 깨져도 덜 깨지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좀 제가 방어적이고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중앙 DNA가 들고 있으면 굉장히 쏙 타고 답답한데요. 손해 안 볼 주식 있어요. 손해 안 볼 주식. 손해 보고 나와서는 안 되는 종목들. 물론 지금 중앙 DNA는 지금 답답하게 팔고 다른 올라가는 종목들 회복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앙 DNA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엔캠에서 인수해서 엔캠과 함께 뭔가 성장성이 확고한 종목이라서 그냥 지금 상태는 소위 말해 존버, 어쩔 수 없이 지금 장투에 들어갔지만 보유하는 게 저는 맞다. 네, 이런 종목에 손해보고 나오면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냥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러면 손절매 해야 되겠지만, 미래가 확고하기 때문에 8월 30일 날 주총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중앙대는 같은 거 8월 30일 날 이런 거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이런 데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8월 30일 날 주총을 하는데, 정관 일부 변경, 정관을 변경한다. 정관을. 그럼 정관에 뭐가 들어있나요?
일단 대표 사업 목적이 들어있겠죠. 사업 목적이 들어있겠죠. 그럼 사업 목적 추가 뭐 할까? 제가 생각해보면 뭐 리튬 염 유통 같은 거 그냥 지금 엔캠이 전해액을 사업을 하는데 핵심 리튬염을 이제 담당을 이 집이 서서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중앙 DNM은 새만금에 리튬염 공장 2만 톤짜리 2만 톤이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최대죠. 2만 톤 공장을 8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한 이 짓는데 만 1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리튬염 유통 정도를 저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뭐 사명 변경 이런 것도 해보겠죠. 뜬금없잖아요. 이제 경영권이 바뀌었는데 중앙 DNM이란 황당한 이름을 갖고 있을 리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기타가 할수록 뭔가 또 긍정적인 8월에는 또 착공 얘기도 있을 거니까 새만금 착공 그래서 뭐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호재가 많이 나올 거라서 속은 상하지만요. 어쨌거나 제가 참 죄송합니다. 이게 고통을 드려가지고. 근데 뭐 견뎌야 될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어쨌거나 지금 이 빅4들이 변동성이 심할 건데, 과연 여타 종목들이 제 갈 길을 가는지, 어떨지, 그걸 오늘 유심히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요,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2차 전지가 또 여타 종목들이 각자 갈 길을 간다 그러면 우선은 음극재 이런 종목을 우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을 종목이 좋아서 보자 이런 게 보다 지표 종목으로 전체적 흐름을 살피는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근데 AI 관련주도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인텔 플러스 이런 종목들 보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는데요. 다들 전고점 근방이라서 이걸 돌파할지 말지 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접근하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재수없이 그 고점 잡았다가 여기서 뽀그라져 버리면 또 타격이 크거든요. 오늘 건설주네. 바이오도 조용하고요. 오늘은 자동차 쪽이 강해요. 자동차, 제가 늘 말씀 자동차 부품주들 네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실적으로 치면 SL, 서현, 이화, 또 기관 선호도로 치면 성우, 하이텍, 화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은 오늘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고 평소보다 외국인 매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티오피님 하리허리에 좋은 소식 나와야 될 텐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는 뭐든지 금방금방 될 것 같은데 근데 소재 사업이 참 우리 마음 같지가 않네요. 좋은 소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 포인트는 이 빅4가 만드는 이 난장판에서 시장이 좀 정상화를 될 것인가. 그 정상화라는 게 네,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나느냐죠. 어제처럼 상승 하락 종목이 막 1300개씩 되고, 근데 지수는 뭐 멀쩡하고 이러면 정말 투자 심리가 아주 나빠지죠. 어떨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자, 넥스틴이 오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넥스틴 장중 핫 종목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드릴게요. 348210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348210 치시면 넥스틴 좀 어려운 종목인데요. 기억해 두셔야 할 종목입니다. 자본금 50억 예쁘네요. 자본금 50억 예쁘고요. 자, 제가 긍정적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황에 따른 매매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시황에 따른 매매는 그냥 단타하시고 손절매 원칙 지키시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 관찰은 조금 길게 봐도 될 만한 좀 종목이다.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회사는 인스펙션 종목, 인스펙션.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일종의 교정에 해당하는 검사 분량 파악 이런 거니까 당연히 뭐 디램, 랜드, 로직 파운드 다 쓰이죠. 그러니까 300이나 뭐 200mm, 12인치나 8인치도 다 쓰이겠죠. 지금은 이지스2가 주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군데가 다 들어간다는 게 이게 상대적 강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해외는 다 중국입니다. 중국. 이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데요. 다 중국입니다. 해외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SML이 2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EUV 장비는 줄었고 AUV인가요? 그래서 뭐 한 10나노에서 한 14나노 공정에 쓰이는 그런 장비가 이제 중국이 수출 규제되니까 급하게 사들인 거예요. 지금 중국이 똥줄이 타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이 회사 중국향, 해외 매출이 전부 중국향 매출이라서 요게 걱정거리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걱정이 걱정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여러 반도체 장비란 게 여러 장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중에 하나가 애를 먹여버리면 나머지도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향이긴 하지만 이제 얘기들이 이 들어가는 장비는 일종의 검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인스펙션 장비 웨이퍼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분량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인데 오정열 요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보셨죠? 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결함들은 물론 결함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한데 이 인스펙션 로스 이거는 이제 사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계란 이쪽이 요즘 미세화되는 부분이라서 미세화되기 이쪽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4공정이라 할 정도로 이제는 미세화가 됨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 이 사진을 팍팍팍팍 찍어가지고요 이런 겁니다. 회로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패턴 결함 이런 거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여러 사진을 비교 검색해가지고 문제를 파악해내는 여러 번 촬영 반복한 다음에 비교해서 야 얘는 빼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촬영할 때 광을 어떻게 쓰느냐 이 회사는 다크필드만 만듭니다. 그래서 자연광에 산란광을 쓰는 거고 브라이트 필드라고 이거는 반사광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밝고 정밀하겠죠. 근데 문제는 느리다. 그래서 밝고 정밀한 느리도 괜찮은데 정밀하게 할 공정은 이걸 쓰고 아니면 좀 빨리 대충 봐도 될 만한 거는 다크필드를 쓰는데 이게 한 80% 정도 되고 브라이트 필드가 한 20% 된다고 하고요. 다크필드 장비는 일본 히다치는 기술력이 떨어져서 KLA하고 넥스틴이 주도하고 경쟁이라기보다는 KLA가 꽉 쥐고 있는데 그게 이제 틈새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KLA하고 넥스틴 뿐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걸 못 쓰니까 이제 넥스틴 걸 써야죠.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가서 중국으로 지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하이닉스하고 일을 했다가 그 삼성은 이 제품을 쓰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좀
메모리형으로 공급해 보려고 지금 막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 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고요. 중국어로 왔지 꽉 쥐었습니다. SMIC면 중국의 양쯔 메모리 중국의 SMIC로도 공급을 했을 건데 SMIC 네. 그래서 양쯔 메모리하고 메모리에 뭐 우리로 치면 메모리에 삼성전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SMIC면 거의 TSMC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 여기 다 넣었기 때문에 메이저 회사에 다 넣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것만 보면 너무 단일 품목인데 인스펙션 장비에 근데 기대할 게 레스큐입니다. 이건 EUV에 들어간 EUV의 정전기. 그래서 전에는 뭐 정전기가 물론 정전기를 없애는 게 중요하지만 EUV에 가지고 더 미세하다 보니까 이제 미세 정전기 없애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일단 실험실 테스트는 다 끝났고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서 올해 말에 공급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EUV 관련주가 되겠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EUV 관련주로 넥스틴을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스펙션 장비였는데 이 EUV 하면 이제 넥스틴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아이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3D 낸드 검사 장비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개발했거든요. 인텔의 그 3D X 포인트라고 아주 그 뭐랄까 수명도 길고 하는 이런 걸 하다가 결국 이 사업을 없애버렸어요. 인턴이 없애버리는 바람에 옵테인이죠. 옵테인 사업을 접어버리는 바람에 이걸 국내 아마 하이닉스에 지금 공급하려고 협의 중이고 이것도 조만간 날 것 같다. 결국 인스펙션 장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레스큐 장비, EUV 장비와 3D 랜드 검사 장비 아이리스까지 다양화되고 있어서 중국이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이 집이 훨씬 나은 상황이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죠. 이런 회사들은 이 영업이익률 한번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막 40%, 50% 되죠. 이런 높은 영업이익률은 결국 기술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PSP 이런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막 40%, 50% 되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참 첨단 장비를 생산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장비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는 기술력으로 뛰어난 장비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적 관찰인데요. 머릿속에는 EUV 관련주로 담아 두십시오. 그래서 EUV 관련주로 해서 EUV 테마가 뜨면 넥스틴 공략한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주가가 참 이렇게 움직여서 참 유감스럽네요. 뜬금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근근에 있는 회사다. 다만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참 대응하기는 만만치는 않네요. 자,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새 또 에코프로도 야 내가 쉽게 밀릴 것 같아 하면서 또 고개를 드네요. 참 시총 1, 2 종목이 이렇게 춤을 추니까 참 볼썽사납네요.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20분 흐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저희 또 짜장스럽게 하는데요. 이 24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802억 더 팔았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외국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를 둘러싸고 그런데 등락 종목 수가 자 24분 전에는요 0.08% 지수가 오를 때 260대 592인데 지금은 0.04% 상승폭이 조금 줄었죠.
근데 264대 611 상승 종목이 4개 늘고 하락 종목이 19개 늘었네요. 네, 뭐 거래되는 종목이 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은 큰 변화가 없으나 하락 종목이 훨씬 많다. 체감 지수는 지금 분위기는 한 1.23% 정도 하락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요,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비해서 순매도가 줄었네요. 143억 줄었어요. 외국인 순매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24분 전에는 코스닥이 0.25% 하락했고요. 상승 종목이 432, 하락 종목이 1082인데 지금은요, 코스닥이 0. 플러스가 났네요. 0.11%인데 상승 종목이 370, 하락 종목이 1154. 네, 뭡니까 이거? 하락 종목이 60, 상승 종목이 62개 줄었네요. 하락 종목은 72 종목이 늘었어요. 지수는 플러스가 났는데 상승 종목이 줄었다. 이거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빔이 상승이 하니까 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죽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 그 말은 이들 네 종목이 지금 시장을 심각히 왜곡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들 제 일기방입니다. 하태민의 주식사랑 일기방에 지금 1058분이 계시는데요. 일기방에 저는 리딩 같은 거 안 합니다. 네. 필요한 정보들만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으면 입장 번호는요. 요즘 광고들이 많아서 자주 바꿉니다. AZ 네. 1346입니다. 입장 번호 1346이니까요. 네, 들어와주시면 필요한 정보들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대신에 이 공간은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담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본다면요. 이녹스가 좀 강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자, 제가 요즘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저도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자, 요거죠. 이게 이녹스인데요. 우리 정의원님들은 조금 더 먼저 알려드렸어요. 요거죠. 이게 이녹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 카페에 투자 규모가 적다 하시면요. 제 리포트 보고 데일리 보고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규모가 조금 되시면 프로회원 가입하셔서 이 자료들 좀 보시고 규모가 좀 크시다 하면 저 같은 참모들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타이트한 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적으시더라도 또 수익 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들은 정의원과 프로에 별도로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결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잠시 해를 가릴 수는 있어도요. 하늘을 가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기업의 본질에 충실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다시 이 종목들이 고개를 들면서 전체 시장의 하락 종목을 늘리면서 부정적 영향. 그래 지수는 지금 멀쩡하나 양시장 모두 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나 체감 지수는 한 1.2에서 1.5% 하락이다. 자, 퇴근하는 프로그램 득산테코피아는요 최근에 좀 약한 이유가 저는 이걸로 봅니다. 이걸로 보시면요. 여기 지금 자회사 득산 일렉테라가 지금 유상증자라는데 스틱이 우리나라의 거의 가장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인데요. 스틱에서 원래 7월 10일 날
납입하려다가 7월 17일로 연기가 됐네요. 네. 요것도 조금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하는데, 이제 납입이 됐겠죠? 납입이 됐나요? 여기를 보면, 네, 아직 그 얘기가 안 해요. 납입이 끝나면 납입이 됐다고도 뜨지 않나요? 제가 요런 게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는 이제 덕산 일렉테라 3173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는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는 지금 덕산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를 통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전액 첨가제입니다. 요거는 이미 SK하고 예전부터 해왔는 부분이고, 이 비닐렌 카보네이트하고 플로르에틸렌 카보네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 첨가제가 무지 많습니다. 무지 조미료인데요. 뭐 고춧가루도 있고 미원도 있고 뭐 다시다도 있고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첨가제입니다. 비닐 카보네이트, 플로르에틸렌 카보네이트가 이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아마 SK온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나요? 자, 7월 말에 6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됐나 모르겠. 됐다는 뭐 뉴스 난 건 없는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상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를 통해 요건 전해액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해액. 그래서 국내도 하고 미국에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 요건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주가가 좀 약한데 아직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방향이 이 회사가 뭐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라 SK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는데,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어제 보니까 일부 또 우리 주주님들이 공장 가보고 사진도 올리고 하시던데 참 대단하십니다. 공장 완공됐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다. 자체적으로 하는 첨가제, 전액 첨가제 부분은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빠질 가능성이 없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긍정적 요소고, 자회사가 덕산 일렉트라의 전해액 사업은 돈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라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전히 기대함직한 회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저는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시장은 오늘도 어제 같은 흐름은 분명하다. 하락 종목이 지금 코스닥에 1100개, 코스피는 6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흐름에도 보이듯이 에코프로 한 이 네 종목이 올라가니까 여타 종목들이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결국 조금 미안한 편입니다만 이 네 종목의 주시장 지금 암덩어리입니다. 이 암덩어리가 커지면 주시장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이 암덩어리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양상이다. 이런 극단적인 양상이 전개되고 있고, 그 속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 종목들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그래도 또 기죽지 않고 움직였거든요. 자, 오늘도 좀 기죽지 않고 움직일지 기죽을지 여타 2차 전지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AI 관련주들이 지금 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쌍봉을 만드는지 하면서 살아있다고 고함은 지르는데 과연 이게 돌파에 성공할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는데, 자, 하여튼 오늘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하는 걸로 볼 때는 오늘 외국인이 한 1조, 지금 10시에 벌써 8천억 매도했으니까 오늘 1조 이상 매도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좀 포스코 같은 종목에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 같은, 개인들이 지금 SNS로 뭐 종교처럼 맹신하면서 포스코를 산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물은 지금 좀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라서요. 오늘은 뭔가 좀 오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요.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은 정의원님들만 모시고 방송을 하고요. 저는 그럼 목요일에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모시는 특급 잡목, 특급 브랜드 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